멀리서 오신 분한테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시작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지금 40도 되는데 이 소백산 골짜기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오늘은 13편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쯤 가면 이제 전라도 부안기생이었는데 부안기생 허균과 부안기생 매창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사회적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일본의 AV 배우들 문제는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언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약간 있어서 하는데, 먼저 자료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듯이 12편 안면은 어떤 덕, 내적인 문제, 덕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료편은 외적인 문제, 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외적인 측면. 요거는 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안면이지만, 안면편에는 안면이 별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자료편에도 자료 중심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자궁이 논어를 쓰면서 왜 붙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논어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하는 어떤 방법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제가 요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맘모스라든가 아니면 기원전 한 2만 년 전에 어떤 생명체를 DNA를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화 DNA 복제 이야기, 공룡을 호박에서 구해가 복제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무슨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있습니까? 주라기 공원이었죠. 주라기 공원에 호박이라는 화석 속에 들어있는 그 공룡의 DNA를 가지고 DNA를 만들었더니 갑자기 너무 큰 공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공상과학 소설인데 그런 것이 가능하듯이 지금 우리가 사실 과학에 의해서 몰랐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구려라는 이 이상한 민족이 원래 발음하면 고구리라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의 선진국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저 알래스카를 지나가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인디오들하고 이제 인종의 혼종도 되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또 우리하고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자를 3,000종이나 개발했다. 감자를 3,000종이나 하는데 우리가 집집마다 김치가 다르듯이 그 사람들은 집집마다 감자 키우는 감자 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뜻밖의 지금 지구상에서 인류가 먹는 식량의 70%를 전부 그들이 연구한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수수, 그 다음에 콩 이거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갖고 가가지고, 그러고 저는 이제 옥수수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의 풀 중에 바랭이 풀 있죠. 바랭이 풀, 강아지 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풀 머리 요래가지고 딱 생기는 게 옥수수하고 저는 똑같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 같은 거. 네, 옥수수를 크게 뿌리면, 강아지 풀을 크게 뿌리면 옥수수전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토마토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까만 거 있죠. 까마중이라는 거. 네네. 요만한 거. 원래요. 검은 색깔은 커지면 색깔이 점점 붉게 변해버리죠. 붉게 변합니다. 그 까마중 같은 것은 우리 민족이 그 씨를 가지고 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단순히 어떤 그 추측에 의하지 않고 결국은 과학이 이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밝혀내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문을 닫아 놓지 않으면 저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문 저거 지금 열어놨는데 이럴 때도 항상 양쪽으로 측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기로 하고 다음에 하게 되더라도 저런 거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못 잡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를 않았겠지만 차이나의 첫 번째 그 농업 서적이 뭐였느냐 하면 제민요술이었습니다. 제민요술이라는 게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누가 만들었냐? 북이라는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이 북이는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하고 동일하게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중국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애들은 형제 나라라 가지고 고구려가 북경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지금 북경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차지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역사책이 안 가르치는데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상한 게 가장 단적인 예로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있죠. 걔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전교 1등 했는가 모르겠는데 역사책에 배운 지식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다가 그 쫄딱 망해버렸죠. 역사책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가짜였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같은 민족이었는데 광개토 대왕을 이 북위의 황제가 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는데 결국은 같은 민족인데 괜히 싸워봤자 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서로가 피곤하기만 하고 우리가 쟤들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둔 것 같아요.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차이나의 어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이라든가 뭐 아니면 진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이들이 우리 민족이 고구려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천재적인 무언가 있다. 여기에 조영일 선생님 따님이 미국에서 집집마다 텃밭 가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마토 같은 거 키우고 상추 키우는 사람인데 그건 물어볼 필요 없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다. 네. 이와 같이 우리한테는 농업기술에 관한 DNA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갑자기 DNA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언어를 그런 식으로 쟤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언어 읽기에 DNA가 있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안녕은 덕을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덕을 이야기하는데 자로라는 13편은 정사를 이야기한다. 제가 여기는 덕이라 쓰고 여기는 정사로 쓰면 정사라는 한자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한 글자를 한자로 쓸 필요가 없죠. 지난번에도 리인이라고 하고 리인이라고는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쓰고 향당은 그냥 한문으로 이래 하니까 한글로 이래 하니까 저 사람 향당이라는 한자를 몰라서 그렇다 내가 누가 제 동영상을 보고 당신은 한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해가 오늘 어떻게 가르치면 오늘 가르치지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향당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획수가 많으니까 칠판에 이거 다 쓰고 있으면 시간 낭비죠.
그래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문으로 쓰고 요거는 한글로 향당이라고 쓰니까 글자 모른다 이러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읽을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워터 이래가지고 누가 흉보는 사람 없어서 그냥 씩씩하게 워터 이랬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요새는 뭐 워러 뭐 이래요. 그랬는데 제가 아주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교포였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 얘가 저를 왜 알았는지 찾아와서 한 10몇 년 전에, 선생님, 저는 뭐 선생님한테 뭐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상해가지고 가르쳐 주다가 갑자기 얘가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나는 뭐 또 뭐 인터내셔널 무슨 하이스쿨 이래가지고 이 뭐 국제 학교고 뭐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자기 학교 굉장히 커가지고 고등학교 연대보다 크대요. 원래 외국에는 학교 크잖아요. 나는 그거 별로 부럽지도 않은데, 그러더니 그 학교에는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는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 하면 딱 그러고 잠수 같은 거 하면 인도네시아의 그 바닷속은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가 하고 또 들어줬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학교 아이들끼리는 이상하고요. 그럼 이제 미국 뭐 프랑스 뭐 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다 있잖아요. 필리핀 뭐 코리아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의 여자아이가 백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말은 안 해도 흉본대요. 그리고 걔들끼리 자기들 학교에서는 워러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를 만나면 그냥 워터 이란 데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워터라고 배워가 워터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영어를 그냥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그래 안 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정말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구나 이걸 알았는데, 얘가 저 고향이 광주 아이였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상한 자랑을 하더라고. 얘가 머리가 참 좋았다 이래. 전부 다 지 아이 머리 좋다고 그러니까 들어줬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한 8개월 됐는데 말을 하더래요. 자기 딸이 징그럽게 느낄 정도였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애가 맞는가 이제 생각이, 가르치고 머리도 좋아. 하여튼 그래서 뭐 저한테 배우더니 목적했던 그 결과를 아주 훌륭하게 성취했는데, 감히 상상도 못하던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안 되는 데로 그냥 쑥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선생이 또 이상한 선생이니까 저한테 배우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대학에 가서 논어 같은 거, 이 동양학 전공해 보세요. 교수 전부 다 밑으로 다 까버린다고.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발음에 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틀리거나 말거나, 한자 틀리거나 말거나, 그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아까 뭐 워터 하든 워러 하든 간에 다 알아준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철학적 관점이나 해석이 틀리는 게 이게 문제지, 이거 줄줄 외우는 거 저 하나도 못 외웁니다. 한경덕 선비 다 외워요. 저는 하나도 못 외워요. 그러고 뭐 건강경 처음부터까지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줄줄 외워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뜻도 모르고 외우면 뭐합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관점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오늘 또 이 관점에 의해서 이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녀는 인에 관한 덕을 이야기하고 자로는
정치를 이야기한다. 이게 너무 놀랍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자로에 들어있는 이는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의미예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논어의 해석이 확 달라져 버리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지금 달라져 버린다. 자, 그걸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논어에는요, 안면에도 자로도 좀 나오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나오고, 자로에도 많은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이 자로에는 딱 한 사람 안 나옵니다. 안면이 안 나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면은 공자 제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첫째 자로고, 그 다음에 뭐 자공, 안면, 뭐 염류 이런 정도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여기에 딱 안 나옵니다. 여기에 왜 안 나오느냐? 이것은 아마도 이 사람은 인에 관해서 이야기해야지 정사를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년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 것조차 여기에 안 넣어놨습니다. 이쪽에 넣어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면밀히 가만히 검토해보면 작가가 왜 이런 짓을 했겠는가? 그것은 자공이라는 작가가 여기에는 덕에서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인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하고 관계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러면 계간자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공자의 다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제자라고 봅니다. 제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 아주 독특한데,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노나라는 나라는 제후의 큰 나라에 들어갑니다. 뭐 최고 큰 나라는 아니고 제일 큰 나라는 초나라, 공자 때는 제나라, 오나라 뭐 이런 나라 있어요. 요 이제 제법 큰 나라는 한 7개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쯤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나라에 임금은 실제 임금은 예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지저고리였고, 이 사람이 진짜 정치를 담당했어요. 진짜 정치를 담당했으면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정치죠, 정치. 정사인데 또 정사에 관해서 공자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아주 선생님, 뭐 나쁜 놈을 죽여버리고 착한 놈을 살려놓으면 그러면 나라를 착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야, 이놈아, 니는 정치한다는 게 어떻게 사람 죽이는 것부터 연구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정치를 하겠다는 놈이 왜 사람 죽이는 것부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해서 질문을 3가지를 했으면 이 계강자는 안면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로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로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자로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상식을 배신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공이 분류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계강자라는 사람은 왜 덕으로 넣었느냐? 그 나라의 최고 실권자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문재인 칸이라고 볼 때 문재인이가 어떤 훌륭한 사람한테 그가 무엇을 묻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을 야, 이놈의 자식아, 니는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러면 문재인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니나 이 자식아 도둑질하지 마라, 이 나쁜 놈이지. 니가 도둑질하니까 백성들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얘 또 알겠습니다 갔다 이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서. 네. 물을 뿐만 아니라 논어 전체에서 욕을 가장 심하게 하는 게 계강자한테예요. 이 이야기를 태연히 들어주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치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지녀야 할 덕을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내치지 마라. 그러니까 제도로 만들어 놨어요. 차이나에서는.
뭐 간관이다 이래가지고 관리가 된 이유가 이제 임금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를 만나면 출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한테 뭐 좋은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보를 한다든가 훌륭한 덕을 가르치다든가 뭐 사람끼리 만나서 흔히 하는 그런 거 뭐 겸손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하고 남 험담이나 계속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배우면 지도 망하고 나도 험담 배우겠다, 안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는 험담하는 게 옳지가 못하지만 지식인은 험담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거죠. 지식인이 험담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인한테 너는 요런 시 이쁜 시만 써라. 예를 들어 이혜인이 같은 거. 걔 보면 얼굴이 화끈하죠. 지가 뭐 하느님 좋아하는 거 디기면 좋아하죠.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히 좋아한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좋아한다. 예수 같은 놈 열심히 좋아하면 이거는 나쁜 놈이죠. 지도 모르게 나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몸을 판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자기를 망치는 거지. 예수를 좋아하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죠. 부처 새끼 열심히 좋아한다, 이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부처를 이해하고 부처의 불경이 도대체 뭐냐를 이해하는 거하고 열심히 그거 좋아하는 거, 이거 참 답답한 놈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늘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다, 뭐 그런 말만 열심히 외워가 내한테 말해주는 거. 내용은 난 하나도 없죠. 그 말은 어디가 막 어디는 틀렸다 이 말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 어디서 먹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기사가 있다면 집을 짓는 설계를 할 줄 알아야지, 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편리한 것이요 이따위 소리만 내가 하고 돌아다니면 그 건축 기사한테 일 안 시키죠. 지식인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집이 딱 무너졌으면 저 집이 왜 무너졌는가 보는 순간에 바로 알죠. 저 기초 어디가 잘못됐다 바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니까 험담하지 마라든가 이런 말 저한테는 아예 하지 마세요. 원래 험담하는 사람이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언어 같은 거 배울 필요 없죠. 박근혜 졸랑졸랑 따르다가 부자 되면 되잖아요. 박근혜 감옥 가면 입 싹 닦으면 되죠. 그렇게 살면 되죠. 박근혜하고 막 붙어가지고 정면으로 요거도 먹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지식인은 맞붙어가지고 떠들다가 직장도 잃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자료라는 게 뜻밖의 아주 이상하게 짜여져 있다. 사실 자료를요, 30쪽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정치적인 것하고 관련 관계가 있어요. 정치라기보다는 정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자, 이게 이제 맞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개강자가 왜 자료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됐고, 한 장을 일단 넘어가면요. 여러분, LY1301에 자료가 정치를 모르니 자활 선지 로지하라.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일하고, 여기 로는요, 수고하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 좀 더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일단은 게으르면 안 된다. 하여간에 게으르다는 것은요, 아주 나쁜 것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정치를 할 때도 게으르지 마라. 그래서 게으르지 않았던 차이나의 철학자 굉장히 많고, 세종대왕도 게으르지 않았죠. 게으르다는 것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중궁이 계시의 제가 됐다. 중궁이라는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공자의 제자 중에 벼슬을 한 사람과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중국은 이와 같이 계시의 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는요,
행정 관리의 어떤 집정관이랄까, 그러니까 계시 집안의 비서실장쯤 됩니다. 비서실장 또는 총무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사한테 맡겨라. 책임자한테 맡기고 작은 어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어라. 어진 인재를 등용하라 이러니까 제가 어진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면 그 사람이 네가 모르는 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는가,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요, 아까도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장, 전번에 국회의장 정세균이하고 지금 국회의장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사람. 이런 놈한테 일 시켜놓으면 지가 아는 띨띨이만 계속 이야기하죠. 바로 띨띨이지만 계속해요. 이런 개인기 잘못 뽑았어. 대통령 탄핵도 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장 탄핵도 해가 쫓아버려야 되는 거죠. 적폐청산하는 게 국회에 지금 우리한테 최고 첫 번째인데 하지 말자 이러죠. 얘 집안 뒷조사하면 좀 뭐 이상할 겁니다. 얘. 일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대학도 서울법대 나왔죠. 그 자식. 정세균은 나름대로 국회의장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가 아는 훌륭한 사람을 한번 딱 해놓으면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뭐 그런 정도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 하죠. 그래서 자로가 위나라 임금, 이 사람은 위영공이라고 하는데, 대자 선생님을 대접하여 정치를 하면 선생님이 무엇부터 먼저 하겠는가 하니까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이러니까, 이름을 바로잡겠다 이러니까 자루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바로 막말로 대들입니다. 유시절하 이딴 게 있습니까? 선생님의 우월함이요, 세상 물정의 어두움이요, 그딴 것을 왜 바로잡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자가 야비하구나 자로야 유야, 군자는 지가 모르는 것은 대개 말하지 않는 법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예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다. 형벌이 들어맞지 않으면 백성이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 이게 백성이 손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 그러니까 형벌이 이거 뭐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론에 딱딱 들어맞지 않게 만들어두고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걸려들까 싶어가 사람들이 손과 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군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가르침을 주는데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니까 뜻밖의 이름을 바로잡는다. 와, 이게 유명한 정명론입니다. 그래서 이 정명론은 워낙 멋있으니까 공자 욕하는 사람은 이건 공자가 안 했을 거다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에서부터 한 700년간 차이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이거 공자가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순자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순자가 언어를 뺏겼지 어떻게 먼저 살아놓은 공자가 순자를 뺏길 수 있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한때 비공 비림 그래가지고 차이나에서 공자욕하는 게 유행이라 가지고 동아시아 전체 세계적으로 그게 유행할 때 만든 말이지. 이거는 공자가 만든 말이 맞습니다. 공자쯤 돼야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김대중 대통령은 말해서 안 되는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근데 저 사람, 뭉칸 저 사람은 지 멋대로 말을 한다. 저 뭐하는 놈이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일 먼저 말을 바로 잡을 줄 모르죠. 내가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국가가 한번 폐지해버리면 국가가 발전한다.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다. 이 말하면 국가보안법하고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을 싹 지우고 나면 그 사람이 창조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라신 말은 무조건 들어라. 알라신 믿는 아이들 한국에 오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를 당신 머리에서 지우지 않기 때문에 오지 마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고 그런 짓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 필요는 뭐 있냐 이거죠. 한국 사람은 알라고 예수고 부처고 대통령이고 당군이고 간에 욕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나라 사람들하고 니 어떻게 살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신념이 옳다 그래가 우리는 니를 학대하지도 않는다. 니 마음대로 불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니는 오지 마라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름부터 바로 잡는다고 볼 때 니는 잘못된 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럽의 그리스 문학 작품 중에 제일 악질적인 문학 작품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엄마를 뭐 건드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건 뭡니까? 에디푸스 콤플렉스. 그 따위가 어디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신탁을 신의 운명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 엄마를 범하고 범해서 아이를 놓고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걔 절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버려버렸더니 걔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상자에 넣어가 강물에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어떻게 해가 다른 데서 자라가지고 결국은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고 애를 낳았더라. 이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을 뽑아서 죽고 자기가 난 아들 둘이도 죽고 딸 둘이도 죽게 만들어놨죠. 자, 이것은 신의 운명은 그토록 무섭다 이거죠. 이 이야기 왜 만들었느냐. 정명론의 발전에서 보면요. 그리스인 전부 다를 신의 명령에 복종하려고만 한 거죠. 그런데 그 새끼들 웃기니. 나는 우리 엄마의 새끼 건드릴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버지를 왜 죽여 임마. 거기 뭐 하느님의 뭐 뜻 그 따위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아까 우리 그 음식 먹은 데가 그거 임금이 된다는 땅인데요. 누가 와서 거기가 임금이 되는 터예요. 근데 임금이 되든 말든 그거 된다 다 기분 좋아서 우리는 거기서 밥은 먹었는데 여기서 누군가 임금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그런 말 자체가 들으니까 믿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에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말 딱 하면요. 개인적으로 내 만나가 이야기하면 밥 먹다가 몇 마디 질문하다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는 네가 내한테 기사대기 세창 맞으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병신아 문학한다는 놈은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야 되는데 에디푸스 콤플렉스처럼 신의 명령에 신탁이 인간이 결정된다. 그따위 말을 어떻게 해? 집에 꺼져 이 자식아. 그런 놈은 없어져야 돼요. 문학할 필요 없어. 문학은 자유롭습니다. 법에 의거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지금 가장 부끄럽게 하는 거는 이런 시를 써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차마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가시나 네가 세월호의 300명 네가 제사지 내가 하나하나 죽였지 이렇게 말을 하는 시를 써야 돼요. 왜? 문학이니까 쓸 수 있죠. 그거는 법에 의해서 쓸 필요 없어요. 시인은 말할 수가 있고 발표할 수가 있는 거죠. 박근혜 가시나 거기에 일부러 죽인 거 아닙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하고 시인은 그걸 발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문학인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신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엄마를 범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따위가 문학작품이라고 이거 만든 놈 뭐 때문이에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병신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배계층을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말이죠. 이 말 왜 들어줍니까? 이런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당신 웃긴다 이렇게 하고 마세요. 더 심하게 말하면 네가 나를 노예로 만들 이유가 뭐 있냐.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 당신들 신보다 잘났다 이라고 쳐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보고 돌았다 그럴 거예요. 돌았다 그러면 마음대로 그래. 나는 내가
예수보다 잘났고 알라보다 잘났고 부처보다 더 잘났어. 어째 이 새끼야. 공자보다 어떨 때는 잘났지 이라고 치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니는 돌았다 이렇게 하면 나는 돌아 안 가고 니는 안 돌았고 그러면 이야기 끝이고 갚으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그게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언제 뭐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하지만 당군 할아버지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죽는다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신화는 그런 거 없죠. 당군 할아버지 안 믿으면 호랑이는 설거머니 사라졌지 개를 따라가서 돌멩이 갖고 찍어가 죽이지도 않았죠. 그게 우리 민족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맥로는 여러분들 많은 것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요, 갑자기 군자는 이라면서 자기가 모르는 데는 말을 튕기면 안 하는 법이다. 이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자가 여러분들 자로가 공자한테 막말하고 대든다고 띨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공자는 자로를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자라고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높이 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명용 이야기 쭉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언어 배운 거 다 잘못됐는데 그 이전은 잘못됐지만 특히 1912년에 차이나에서 손문에 의해서 신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사서삼경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전부터 차이나에서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논어를 암기를 합니다. 이 100년 사이의 일이 지금 해가지고 한중일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좀 더 잘하는데 전부 다 논어라든가 이러한 지식에는 밥통입니다. 밥통. 아주 무식합니다. 왜? 이때부터 자기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지가 농사 짓는 거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공자는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이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치하는 거, 정사를 배우면 되는데 쟤는 농사 짓는 거 배우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공자가 비웃습니다. 이 번지를 비웃으니까 그럼 이게 공자의 말이라고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추픽추 잉카에 가본 적이 있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마추픽추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가본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마추픽추 가본 적은 없어요. 마추픽추 가면요, 뭐 1700m인가 같은 산 꼭대기에 이상한 돌멩이를 쌓아놓고, 돌멩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다락용 같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요 4만 킬로미터나 되는 고속도로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400km가 아니고 우리 경부 고속도로는 400km 좀 넘죠. 4만 킬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남아메리카의 그 대부분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통치를 했는데 고속도로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고속도로하고 다른데 진정으로 고속도로였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 요 산으로 가려면 요래 내려가 가지고 요래가 또 가고 요래 가야 되죠. 그런데 밑에서부터 돌멩이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하나 쌓아버리고 이쪽에도 쌓아버리면 거의 약간 돌아가더라도 수평과 같이 뛰어갈 수가 있죠. 수평과 같이 뛰어가거나 수레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게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거대한 건축 구조물 중에 실용성이 있는 거는 마추픽추에 있는 이 고속도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그거 약간 바보짓이죠. 어떤 놈이 왕이 하나 죽었는데 그 놈을 위해서 왜 그런 거대한 그거 어디에 써먹습니까? 단지 무지몽매한 백성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큰 데 살고 큰 데 묻히는 거야 이러면서 죽일 때 협박하는 데만 필요했죠. 차이나의 고속도로 진시황 때부터 있었어요. 그 1000km 쯤 됐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고 그 만리장성 아무 필요 없는 거 만들어놨죠. 그런데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고속도로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농업기술이었습니다. 농업기술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토착민들한테